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비트코인 위험한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요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오늘 나온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위험한 발언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솔라나 이제 현물 ETF 신청했다는 기사가 어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 요때쯤 아침에 7시쯤에 영상을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이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솔라나 ETF 신청을 한 게 지금 당장 승인을 받으려고 신청한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뭐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거고, 이거는 지금 10시 8분에 기사가 떴는데, 오후 10시 8분에 기사가 떴는데 이때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지금 이걸 타면 또 조정의 하락을 맞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이걸 제가 맞췄다고 막 그런 거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러한 이슈가 떴을 때는요, 보면 10시 8분에 기사가 떴는데 요게 딱 10시거든요. 이 기사가 뜰 때 바로 이게 엄청난 펌핑을 한번 줍니다. 예, 이때 이미 9% 상승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강하게 현물을 구매했다기보다는 어떤 헤지 펀드나 이런 데서 이런 특정 이슈를 이용해서 롱이나 이런 옵션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펌핑을 할 때는 우리 같은 일반 개미들은 탈 수가 없다는 거죠. 어지간하면. 그래서 이미 이렇게 오르고 난 뒤에 개미들이 쭉쭉쭉쭉 타면 헤지 펀드들은 이제 포지션 정리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패턴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특정 호재나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무작정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이 뉴스가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뉴스인 건지 아니면 그냥 단기적으로 뭔가 그냥 살짝 핫한 그런 건지를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 일단은 요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고 오늘 SEC가 컨센시스한테 기소를 했죠. 뭐냐, 메타마스크가 증권법 위반이라고 컨센시스를 기소했습니다. 메타마스크가 이전에 웰스 노티스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기소를 했습니다. 타이밍이 딱 절묘하죠. 이더리움 ETF가 이제 곧 발행된다라는 기사가 뜨고 하자마자 요런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뭐냐면 라이도랑 로켓풀, 그러니까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하는 걸 이제 요거는 증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컨센시스가 메타마스크가 이거를 이제 증권 신고를 안 하고 SE 신고를 안 하고 요렇게 브로커 역할을 했다. 그래서 니들은 이거 불법이다. 뭐 요런 소송을 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조금 중요한 내용이냐면요. 일전에 제가 요것도 자꾸만 제가 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해제는 제가 좀 틀린 해제입니다. 이더리움을요, 제가 사도 괜찮다고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더리움이 지금 매수해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ETF가 발행이 되려면요, 발행사들은 그 현물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막 물량을 제법 확보도 해놨었고요. 그리고 GBTC에서 넘어오는 물량들을 이제 OTC 거래로 블랙록이 다 소화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거래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그렇게 막 등락을 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더리움은 진짜 너무 급하게 갑자기 이렇게 승인이 나기도 했고요. 그러고 이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GBTC는 이 수수료가 낮은 미니 GBTC를 얼마 전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미니 트러스트를 신청을 했어요. 예. 그레이스케일이. 그러니까 우리 물량 넘겨줄 생각 없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고 또 이제 보유 물량을 보면 코인베이스가 한 600만 개에서 700만 개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스테이킹이에요. 예, 비콘 체인에 스테이킹 되어 있는 게 4천만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더리움 ETF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 스테이킹을 해놓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뭐 기관이나 세력이나 이런 애들이 발행사들한테 이 물량을 넘겨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자면 또 좀 복잡해지니까요. 그냥 그렇게 풀릴 물량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ETF가 승인 나고 사람들이 막 그런 투자를 하게 되면 이 발행사들은 시장에서 현물을 조달을 해야 돼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이 있으니까 물량도 많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면 세력들은 어느 순간에 또 매도를 하겠죠. 그러면 등락폭이 너무 커지니까 그런 걸 이제 발행사들은 바라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가 돼서 얘들이 SEC가 지금 이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직접적으로 건드리기 시작했다, 요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요. 차라리 그런 내용이면 단기적으로 조금 하락은 할 수 있어도 그 발행사들이 물량을 다 소화를 해줄 거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요. 만약에 SEC가 정말로 이 스테이킹을 갖다가 공격을 하고 뭔가 이걸 증권으로 분류한다라고 작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추가적으로 제가 흘러가는 상황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경솔한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상황이, 이더리움 상황이 그닥 좋지는 않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제가 위험한 발언을 할 건데요. 그 위험한 발언이 뭐냐면 어그로 끄는 건 아니고요. 왜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막 조회수가 막 영상 하나 올리면 10,000명씩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고점에 사람들한테 더 올라간다 하고 사람들이 뭐 고점에 매수해서 물리게 만들어 가지고 막 하락하는, 그게 가장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무슨 발언을 할 때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래서 관점 공유하는 게 이제는 되게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완전 막 조회수도 얼마 안 나오고 이럴 때는 자신있게 막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제가 관점이 조금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기보다는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타 유튜버들하고 똑같이 이번 사이클에 뭐 2억, 2억 5천, 3억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다시 하락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ETF가 승인이 나고 기관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옛날처럼 그렇게 큰 하락이 있을 것 같진 않다, 오히려 좀 꾸준하게 상승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예, 근데 요즘은요, 조금 후자 쪽으로 제가 좀 쏠려요. 예. 제가 한 열흘 정도 전에 그런 영상을 올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상승 사이클이 한 사이클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서부터 한 3배 가까이, 2배 넘게 올랐는데 한 사이클이 끝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이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3달 넘게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게 조금 나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3달 넘는 시간 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조정이 아니라 원래는 하락이 나왔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어마어마한 악재들이 많이 떴어요. 3월 달부터 해서 금리 인하를 뭐 작년에는 6회, 올해는 4회, 뭐 3월 달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3월 달에 안 되고, 뭐 3회 한다 했다가 2회 한다 했다가 지금은 1회 한다 했다가, 통화 정책도 엄청 안 좋아진 상황에다가 지금 뭐 FIT 21 법안이 또 안 좋게 수정이 되고, DTCC로 이제 막 이런 담보율 제로 되고,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때문에 지금 은행 자산 대비 암호화폐 기업에서 받는 달러를 15%까지만 받아라, 뭐 이런 내용도 있고, SEC가 규제도 엄청 많이 하고 악재들이 되게 많이 떴는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도 가격이 지금 60K죠. 60.3K인데 여기서 유지되고 있다는 게 제가 좀 신기한 거거든요. 원래 같았으면 진짜 막 이만큼 떨어졌었어야 돼요. 왜냐면 매번 불장 때마다 고점에서는요, 이런 고점에서는 개미들도 엄청 많이 달라붙어 있고요. 그러고 뭐 헤지 펀드들이나 뭐 세력들이나 들어와가지고 막 롱 엄청 치고 옵션 거래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롱펀비 엄청 비싸지고. 그런데요, 지금 같은 상황은 개미들도 많이 털려 나간 것 같고요. 지쳐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60% 70% 빠진 것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하락장의 상황이어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되게 지금 좀 건강해졌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 우리는 이제 미국의 규제기관들을 싫어하잖아요. 뭐 SEC나 뭐 이런 곳을 되게 싫어하는데, 왜냐면 얘들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암호화폐 기업들이나 헤지펀드들이나 막 이런 것들을 막 거래소나 공격을 하면서 가격 하락을 계속 시키니까 우리한테는 적인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이걸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SEC가 지금 투자자 보호를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호를 하고 있냐면요, 지금 SEC가 공격하는 곳은 거래소랑 암호화폐 기업, 헤지펀드들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켓 메이킹을 못하도록. 자, 솔라나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짜증나는 건 마켓 메이커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가격을 엄청나게 펌핑 시켜가지고 하루에 몇십 프로, 100%막 알트들 올라가고 그런 불장을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불장을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요, 사실 그런 불장이 오면 개미들은 대부분 고점에 물리거든요. 엄청난 수익을 보는 개미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개미들은 물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솔라나가 지금 이렇게 호재를 이용해서 쭉 헤지펀드들이 올렸다가 개미를 태우고 쭉 내려서 개미들이 이 위에서 물리는 것처럼요. 제가 4848을 하지 말라는 이유도 그거예요. 솔라나로 개미들이 수익을 요번에 보셨으려면 이때 보유를 하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이때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 목표치를 정해놓고 이 정도 왔을 때 매도를 했다면 그분들은 돈을 벌었겠죠.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잘 없거든요. 4848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횡보하는 상황에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았다가 여기서 샀다가 팔았다가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았겠죠. 그러니까 이 상승분을 대부분은 못 먹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막 존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재가 뜨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도 이게 요 보유하고 있다가 요 상승분 먹고 여기서 딱 빠져나오기가 엄청 힘들다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헤지펀드들이 마켓 메이킹을 해가지고 뭐 가격을 유동성을 공급해서 가격을 막 펌핑 시켜가지고 그때 고점에서 팔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쯤에 있으니까 어찌됐든 큰 손해는 안 보실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고점에 가버리면 새로 들어오는 신규 진입자들은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3000%로 자꾸 빠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보면 이런 마켓 메이커들이 비트코인에 많이 이제는 못 들어오고 있다는 것 같아요. 원래 같았으면 여기서 마켓 메이커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엄청난 펌핑을 시키고 막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개미를 태우고 막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진정한 불장인데 이런 기관들의 막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통화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마켓 메이킹을 하지 못했고 개미를 많이 못 태웠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자의에 의해서 나간 게 아니라 미국 스트레스 테스트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기업이나 헤지펀드들이나 이런 애들이 지금 물량을 다 이제 현금화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가격을 지키고 있는 건 지금 보니까 개미들보다는 정말 기관들이 매수를 조금 많이 한 것 같다. 그래서 특정 악재에 막 패닉셀이 나오고 엄청난 폭락이 나오고 이런 경우는 지금 좀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겁내는 거 뭐냐면 지금 이렇게 기단식 하락을 하는 게 겁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쭉쭉쭉쭉 빠지다가 갑자기 막 일주일 만에 50 반토막이 나고 막 40%가 빠지고 이런 걸 겁내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면 진짜 한 일주일 만에 40%가 빠지고 뭐 50%가 빠지고 2021년 장에는 그랬고 17년장에도 마찬가지고 17년장에는 이 폭이 더 컸죠. 이건 거진 한 60% 빠졌죠. 60% 빠지고 여기서 뭐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다시 뭐 반토막 내고 이런 게 우리는 겁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뭔가 조금 장이 건강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은 사실 들긴 들어요. SEC가 싫긴 하지만 상승을 계속 막고 있으니까 싫긴 하지만 이게 좀 장이 건강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발언이라는 건 그거죠. 당연히 뭐 제 말을 무조건 맹신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투자는 본인이 이제 이런 유튜브도 보고 저런 유튜브도 보고 차트도 보고 막 이슈도 보고 하면서 본인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그냥 허씨는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정도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트가 보면요, 비트코인이나 뭐 알트코인 이런 차트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요, 삼성전자 1983년부터 2000년까지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엄청난 등락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걸요, 그냥 1983년부터 2020년, 한 2022년 정도까지의 차트로 딱 보고 나면 요때 있었던 것들은 전부 그냥 뭐 횡보 느낌의 뭐 우상향한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렇게 보면 엄청난 등락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뭐 당연히 고점에 올라갔다가 또다시 엄청난 폭락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될 확률도 많습니다. 근데 역사가 반복이 되려면요, 모든 자산은 그렇거든요. 처음에 인정받기 전에는요, 엄청난 등락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인정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비트코인도 저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번 상승장이 될지 다음 상승장이 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지금 보면 미국 ETF가 승인 나고 미국이 이렇게 규제를 좀 하면서 그래도 좀 건강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은 제가 좀 확실하게 받는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듣는 질문이 뭐냐면요,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듣는 게 뭐냐면, 허씨님은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번 사이클에 얼마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건 알 수가 없죠. 당연히. 그잖아요. 예. 당연히 2억 5천 갈 수도 있고, 뭐 5억이 갈 수도 있고, 10억이 갈 수도 있는데요. 그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불장이 오면 허씨님은 코인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실 건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요, 저는 그냥 장기간 홀딩이 원래의 목표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비트코인이 2억 3억 간다고 치면요, 매도를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막 헤지 펀드들이나 막 이런 애들 엄청 들어오고 개미 엄청 타가지고 이 가격이 단기간에 엄청난 펌핑을 했다. 그래서 5억, 6억, 7억을 간다.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는 관점은 뭐냐면, 얼만큼 거품이 꼈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2억, 2억 5천 이 정도 간다고 치면요, 모두가 예상하는 그 정도 간다고 치면 저는 정리를 할 생각이 없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개미들을 조금 떨구고 나서 저는 다시 또 크게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 매년 패턴을 보면요, 그래요. 2017년도 때는요, 막 이때 막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갔다가 다시 200만원 갔다가 또 막 이렇게 올라갈 때는, 야, 1000만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었어요. 2017년도에. 근데 1000만원이 넘어가고 나니까, 와, 이거 1500만원 가고 2000만원 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2000만원 넘어가서 많이 탔거든요. 처음부터 뭐 200만원, 300만원 할 때 비트코인 2000만원 간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200만원 때도 이거는 너무 지금 비싼데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러고 2021년도에도요, 막 이렇게 비트코인이 막 1000만원, 막 1200만원 이렇게 갈 때는요, 전고점 가는 거 아니야? 전고점 돌파하는 거 아니야? 막 2천만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2천만원이 넘어가고 전고점을 돌파를 하니까요, 요렇게 보면 조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잠시만요, 제가 업비트를 좀 켜볼게요. 하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좀 더 쉬우니까요. 잠시만요. 이때 보면 비트코인이 한 2,800만원까지 갔거든요. 2,800만원까지 갔다가 쭉 하락해서 막 300만원 막 이랬어요. 한 300만원까지 떨어졌고, 그러다가 쭉쭉쭉쭉 상승을 하는데, 요때쯤에도 사람들이 막 우했어요. 1000만원 넘어갈 때부터 야, 전고점 뚫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뭐 1600만원 갔다가 다시 또 막 이렇게 하락을 했으니까요. 그러고 이렇게 다시 올라갈 때도 여기서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전고점 못 뚫고 1600만원에서 하락한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여기서는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못하고 지금 뭐 전고점 갈 때쯤, 이때쯤에 사람들이 하고 있었을 텐데, 이때도 잘 못타요. 하여튼 그러면서
막 전고점 뚫고 와 전고점 뚫는다 막 3천만 원 넘어가고 이럴 때 비트코인 막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탔어요. 근데 여기서 4,700만 원에서 한번 하락을 했죠. 하락을 하면서 다시 3,300만 원까지 가니까 또 여기서 경험한 것처럼 하락 요내 사람들이 못 버티고 다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막 상승을 해요. 막 상승을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막 1억 간다 이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막 한 6천만 원, 7천만 원 넘어서부터 비트코인 1억 간다, 1억 간다 막 이런 소리가 막 나왔어요. 근데 1억 못 가고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2억 간다, 뭐 2억 5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이 가격이 지금 막 1,800만 원, 1,900만 원 1,800이 아니라 1억 8천만 원, 막 1억 9천만 원 가면요. 그때는 또 시장 분위기가 와, 비트코인 5억 간다, 3억 간다, 막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더 크게 펌핑을 할 수도 있어요. 거품이 많이 끼면서. 그렇게 돼서 진짜 엄청난 펌핑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조금 제가 매도를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땐 한 2억 근방에 가서 또 한번 하락을 좀 줬다가, 조정을 조금 줬다가 개미를 한번 털고 또 조금 올라갔다가 또 조정을 줬다가 또 한번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조금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올해는 금리 인하를 한 번밖에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내년이나 내후년 계획은 변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에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올해는 물가를 좀 잡고 내년 내후년에는 금리 인하 더 많이 하면서 뭔가 주식 시장도 지금 엄청 계속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조금 죽을 때, 뭐, 그럴 때 비트코인이 더 큰 상승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사람들한테 계속 버텨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딱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 지금 당연히 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120일 이평선 하방으로 뚫었고, 그러고 120일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데드크로스도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상으로 봤을 땐 지금 방향이 하락은 맞아요. 근데 제가 사람들한테 계속 버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악재가 이만큼 떴는데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잘 버텨주고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처럼 하루에 막 30% 일주일 만에 막 50% 떨어지고 3, 40% 떨어지고 이런 상황은 앞으로는 조금 없지 않을까? 없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좀 경솔하긴 한데요. 하여튼 지금 뭔가 시장이 좀 많이 건강해진 것 같고 지금 막 거품이 낀 상태도 아니니까 오히려 심리 지수 이런 거 보면 공포거든요. 지수 한 40 정도 막 탐욕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60K인데도 뭔가 상황이 지금 거진 뭐 한 50K 정도까지는 내려왔어야 될 상황인데 이때 잘 버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번 사이클은 저는 그래요. 뭐 무조건 존버하세요. 뭐 2억 5천에 팔지 마세요. 이런 관점은 아니고요. 2억 5천에 매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으면 그때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요. 여기 2,800만 원 전고점에서 팔고요. 6천만 원, 7천만 원에 다시 사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내가 2,800만 원에 이거를 팔았다고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 사이클에 2억에 내가 모든 물량을 정리했다고 해서 코인을 안 보는 건 아니거든요. 안 보더라도 뉴스에서 계속 기사가 나와요. 2억 5천 갔니? 2억 8천 갔니? 그러면 사람들은 또 미치거든요. 나는 9천만 원에 진입을 했는데 와, 안 팔고 있었으면 3배 올랐는데 나는 2배밖에 못 먹고 나왔네. 근데 여기서 막 3억 넘어가고 그러면요. 뭐 어떤 기관에서 매수했고 연기금에서 매수했고 뭐 은행에서 거래가 되고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요. 와, 비트코인 진짜 뭐 5억 가겠다 10억 가겠다 하면서 2억 3억 가서 다시 타는 게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제가 보기엔 뭔가 비트코인이 조금 건강해졌고 오히려 2억 5천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으니 분할 매수를 하라는 걸 추천을 조금 드리고요. 예. 지금 말이 길어지니까 자꾸만 말이 헷갈려요. 예. 그래서 그렇게 추천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매도를 안 하고 쭉 지켜볼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이게 3억이 갔다가 뭐 하락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다시 뭐 5천만 원, 뭐 3천만 원 이렇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 못해도 지금 구간 이상은 버텨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관점을 공유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요번 수강생 1기 모집을 했잖아요. 모집을 하고 나서 2기를 안 받으려고 했어요. 못 받겠더라고요. 부담이 너무 돼서. 예. 제가 처음 이제 수강생 모집을 하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돼서 지금 못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사람들이 되게 문의를 좀 많이 주셨어요. 지금 수강하고 있는 도중에도 블로그로 찾아오셔가지고 문의 주신 분도 있고, 댓글로 문의 주신 분도 있고, 메일을 보내신 분도 있고, 막 수강 신청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수강생분들도 뭐 2기 좀 해달라 뭐 이런 분들도 많았고,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수강생분들이 요번에는 정말 운이 좋게 되게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응원들도 많이 해주시고, 뭐 2기 해달라는 분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 할지 말지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제가 6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6월 달에 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이렇게 계속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막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담감이 좀 컸는데, 일단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좀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